오늘 원장님 다시 모시고 또 말씀 나눕니다. 네. 지난 이제 세 번의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 와서 그때 우리가 이제 무료 상담 해주셨던 분들이 추가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원장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10월 달부터 네, 제가 서울 와갖고 서울에 2015년 12월에 왔거든요. 네, 지금 7년 차인데 카드 내보고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예.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 수서역에 사무실 옆에 사무실 강의실 빌려가지고 그래 제자들을 키우고 예,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0월부터. 10월 언제부터입니까? 여기서 뭐 방송하기 전에 한번 먼저 말씀 주시고 가죠. 10월 그 언제쯤? 10월 이제 매주 목요일 낮반 한 2시부터 예. 5시까지 하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짜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정도.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명리학. 명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를 체계적으로 할 사람, 해주신다. 체계적으로 할 사람.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제자들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대구에서 내가 뭐 한 7년 했으니까요. 지금 실제로 활동을 하실 하는 사람도 분들은 많죠. 많죠. 예. 어쨌든 그런 거 하시면 뭐 보람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강의할 때거든요. 그래요. 나는 막 강의할 때는 막 신바람 나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특히 다 그걸 잘 알지만 예. 막 머릿속에 막 티 나오는 거야. 하고 나면 막 희열을 느껴. 제자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서도 그게 내 천직인 것 같아요. 교육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분한테 또 불러서 이것저것 얘기 다 해주시는 나는 막 거니까. 알려주고 막 아까도 얘기했잖아. 막 설명해 주니 난막 뭐든지 물어봐라. 예.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 원장님이 갖고 계신 장점이다, 특징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제 원장님이 내셨던 책이 이제 해명 유동학의 인문 명리 정치 혈전 이런 책을 내서 예. 이제 현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칼럼도 쓰고 하셨는데 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 현재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주 명리학적 관점에서 인문 명리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렇게 제가 좀 단문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네. 또 대답해 주시면 한 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명박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이명박이 나올?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입이 안 배기는 것 같은데.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요즘 하도 이제 비판의 그 도마 위에 많이 올라 있으니까. 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이제 당 대표, 김혜경 여사, 예. 마지막 한 사람은 우리 이준석 전 대표 또는 현 대표에 좋네, 대해서 주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계속 가시기는 가십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밑바닥이고 하야 이야기도 나오고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사주에 겨울에 이제 오행이 다 골고루 있는 게 다 좋거든요. 예. 이왕이면 예. 없다는 것은 그쪽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쪽 부위에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산 밑에 울산 바위가 우뚝 선 아주 강인한 금형이라거든요. 금이 2개야.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죠. 금이라는 게 우리 쇠금을 쇠금. 쇠금. 우리 명리학에서 이제 경금이라죠. 예. 가벌병정 무경시. 예. 경금이 이제 한계가 아니고 경자년 60년 자체가 경자년이거든요. 예. 경자년. 그게 이제 띠로서는 신금이라 하거든. 원숭이가 이제 같은 금인데 네. 하늘에 드는 경금이 2개 딱 떠있다는 거. 형제 친구들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너무 강한 게 뭐냐. 상관이래 갖고 물이 너무 많아. 예. 물이 많다는 것은 오지랖이 넓고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한 면이 있지만은 단점이 뭐냐. 이제 상관격은 보통 문과로 가면 검경이나 군인이라든지 남을 잡아가는 거는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야성이죠. 예. 고발정신, 예. 비판정신, 저항권이 돼. 근데 이분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하가 없어 사주에. 쇠는 말이죠. 불하자. 불화. 예. 쇠는 예.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용적기 같은 것을 정하라 하거든요. 예. 가불병정. 정하로서 다듬어야 사회적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정하라는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경금이에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띠가 뱀띠란 말이에요. 정사. 예. 불이 겨울생이지만 다
그렇게 부르니까 관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이 없어. 근데 야성이 있을 때는 이제 문재인의 어떤 대항마로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관이 없다 보니까 조직 관리가 정치하지가 못한 거죠. 협치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통합도 잘 안 되고. 뭐 통합은 할 수 있는 에너지 있어요. 그건 또 있는데 토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화가 약하니까 화가 약하니까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잘 못 움직인다는 못 소리죠. 움직인다. 소위 말해 관운이라 하거든.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계속 자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까? 예. 중간에 어쨌든 뭐 특별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일단. 예, 내년까지는 좀 시끄러워요. 내년까지 있을 거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물이 많은 사주인데 예, 물이 또 오거든. 이민 개묘가 물바다거든. 예,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 시끄럽다는 거야. 예, 소리가 많다는 거지, 국민의 소리를. 예. 그렇게 보면 내년 이제 후내년 총선 때는 좀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총선 볼 수 때는 있- 좀 안정이 취하죠.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좀 넘치는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막 홀로 이렇게 독주하면서 엄청난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후내년부터 좀 괜찮아진다면 이준석도 손을 좀 잡고 야당과도 협치도 좀 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정체시키고. 되면서 이렇게 좀 국정 운영에 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주상으로 보면. 그렇죠. 24년 이후부터는 이제 또 정치 경험도 미천하고 예. 관이 또 없는 데다가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그 대신 지략이 뛰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독고다이로 가서 2024년 안정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안 상황으로 되죠. 보면 어떤 식으로는 일단 협치를 하거나 매듭을 풀어낸다 예.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 8월부터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변화도 좀 있고 마음에. 지난 8월 말씀. 예. 그래서 9월달 이달은 추석 때를 전후로 해갖고는 생각이 정리정돈이 좀 돼요. 네. 이번 달은 정리정돈이 좀 돼요.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운상으로 문제가 이제 이게 관하고 자꾸 이제 충돌이 많이 되는 운세거든. 예. 대운 자체가. 예.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운이 이제 2022년부터 좌우충일 해가지고 이제 상관격인데 정관이 왔다는 것은 조운은 맞지만은 자꾸 부딪힌다는 뜻이 굉장히 심해요. 예. 파열이 많이 나고 그리고 하부 조직을 관리 잘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큰 사주죠. 상관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올해 내년은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높지, 이렇게 높지, 높고 높지, 이제 높지. 만약 안정이 된다면 후내년 정도에 안정이 그렇죠. 되지 말지 결정하는 네, 거죠. 총선 올해 끝나고 내년은 총선 끝나게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 따라서 이제 윤 총장께서, 윤 대통령께서 아마 처신이 좀 달라질 겁니다. 뭐 그 말씀 그냥 들으면 뭐 총선 때 별로 국민의힘은 좋은 성적 못 거두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이 지금부터 바뀌면 총선 때 확 이길 건데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 가면 오히려 파열음이 많아지고. 예, 근데 가을에는 예. 이제 좀 자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운이 예. 왔어요. 아 그나마.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김건희 여사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 오는 좋은 편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사주가 좀 특이한 게 예, 금하고 물하고 톱밖에 없어. 예, 없는 게 뭐냐? 재물을 나타내는 나무도 하나도 없어. 예, 재물 창고, 여자 창고. 예, 예, 그 다음에 자식을 나타내는 불이 자식이거든요. 예. 이 사주에서는 예, 경금사주는 예. 그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예. 목화가 없는데 천운이 좋다 보니까 운에서 막 목화가 2017년부터 와버린 거예요. 운에서 온 거야. 예. 사주에는 없어.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생일이 불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듬어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보죠. 그러면 그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님이나 건진법사를 통해서 주술적으로 왕자도 이렇게 새겨 나오고 이렇게 한 걸 보면 결국 불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걸로 확고하게 김 여사님은 믿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지금 말이 사주는- 맞으시네요. 맞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희한하게 윤 대통령이 사실은 억수로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예.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주상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산 밑에 바위가 서가 있기는 있는데 예, 뿌리가 약한 금이단 말이야. 예,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온화되면 대표라는 글자가 네.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공조직에서 대표였잖아요. 검찰총장이. 예, 예.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창립해 나가라 할 때는 그게 이제 명리학에서 비경급제라거든요. 그 뿌리가 약한데 마침 김건희 여사가 임자년, 무신월, 병신일이 태어나고 밑에 금이거든요. 김 여사한테는 경영을 나타낸 편지에 큰 예. 돈 창고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하고 생일이 뿌리를 내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여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통령 못 갔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본인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신랑이. 요거는 명리학상으로 명리학상으로 보더라도 맞다. 이치가 맞다고 보죠.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겠네요. 지금 막 나오는 소문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보면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좌우할 만큼 네. 에너지가 많고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듣는다 이런 좀 그 일종의 리더와 팔로워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까? 두 사람은 많이 듣죠. 그래요? 많이 듣죠.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은 그 김건희 여사는 태양불 사주거든. 네, 태양은 경금을 녹입니다. 네. 꼼짝 못하도록. 암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세다, 기계가 강해갖고 뭐 문재인 대통령 혼자 대들었던 사람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적이라 하잖아요. 집에서는 꼼짝만 합니다. 태양한테는. 이 그래요? 경금이 원래 주체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박정희도 경금이고 정주행 회장도 경금인데 희한하게 이 병하나 정한테는 경금은 꼼짝마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는 그냥 웬만한 거는 받아준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웬만한 그 아니면 완전히 주종 관계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른다. 그러진 않지. 왜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워낙 주체성이 강한 성격이라서 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힘은 사주 명리학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 가정 내에서. 강하다 보죠. 그러면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 활동도 좀 덜하고 대통령을 오히려 숨어서 내조를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것도 희한하게 김건희 여사 운세가 말이죠. 예, 원래는 천극지충이라 해갖고 하늘과 땅이 막 깨지는 운이거든. 예, 원래는 예, 예. 왜냐면 이분이 병신일주란 말이에요. 생일이 병신일주에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나를 막 공격하는 운이거든요. 그럼 막 굉장히 격동과 같은 그런 운이거든. 그래서 뭐 공격을 엄청 많이 받죠.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무가 돌았다는 것은 이분 김건희 여사 사주는 또 거꾸로 뭐냐면 초가을의 태양인데 호수를 비추는 태양인데 들판과 또 장작이 없어. 이분은 또 나무가 없어. 예, 나무는 이 사람한테 지식을 나타내거든요. 예, 사색, 예, 예, 판단. 예. 근데 이분은 경영자야. 네. 편적격이래요. 돈이 좋아. 창의성도 있고. 사업은 잘하는데 사업적 지식은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색일 인자가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데 예. 이분이 희한하게 또 30대부터 나무가 들어왔더라고. 30년. 아, 그래가지고 대구 영부인까지 된 거예요. 예, 사주에 없는 게 채워진 거예요. 쉽게 하면 여기서 이 태양불 사주에는 나무는 색일 인자는 지식 창구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게 강아지가 없는데 30대부터 채워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전에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지. 나무가 없다는 거. 결국 하늘에서 돕는 거네. 그렇죠. 3, 4, 50대 계속 채워가고 있는데다가 원래도 나무가 왔지만 그래도 천극지축이다 보니까 찌끄거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는 고뇌가 많을 거야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영분이었던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 인자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안고 늘 저분 때문에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단점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아, 나도 참.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까 사주상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색일 인자가 없댔잖아. 색이 남을 있는데. 이해하고 받아주는 에너지. 예. 그럼 두 색일 가지가 지식이. 없네요. 색이 그러다 보니까 없고, 그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예. 아까 이야기했던 뭐 건진법산이 뭐 천공 천공선, 뭐 이런 사람. 천공서성. 그 예. 저번에 또 그 누굽니까 그 양반하고 그 서울의 소리하고 하면서 아, 예. 야 나는 도사 같은 사람하고 잘 어울려. 예.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채우려는 또 거예요. 본인은 들어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자기가 직관력이 있다 그래요. 직관은 있어요. 이 사주를 보면 직관은 뛰어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야. 체계적인 게. 예. 그 이번에도 뭐 국민대 논문도 문제가 많다 해서 갖고 뭐 나 나중에 알았는데 뭐 사주로 해갖고 뭐 컨텐츠로 사주로 사주 풀어보면, 컨텐츠로 해갖고 이래 했다는데 편집해가지고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주에는 지식 창구가 약한데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운이지 운에서 왔다는 것은. 예. 그러면 그 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공 뭐 서성이나 건진법사 이런 분 자기는 뭐 주술적으로 또는 뭐 직관적으로 복심술도 있고 뭘 다 알고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설파할 수 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믿습니다, 솔직히. 예. 별로 안 천공 믿- 내가 한번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예.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그분에서 또 그 측근도 나한테 와 상담도 한 적이 있는데 예. 나는 별로 안 믿습니다. 나는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자평명리학은 논리 추론하기 때문에 예. 상식과 원칙 이치에 맞지 않으면 예. 나는 인정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김건희 여사가 조언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천공이나 건진 같은 분들이 조언을 했고 지금도 대통령실 주변에 있다고 아, 이렇게 소문이 나 그래요. 있습니다. 나는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 우려스러워요. 그건 아까 미혹하잖아요. 예, 데이터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거지. 그럼 김건희 여사님은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언해 주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사주명리학에서 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족하니까 아, 채우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지. 내가 봤을 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상식의 영역이고 그렇지. 명리학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님 우는 괜찮습니까? 아, 지금 5년간 운이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러면 큰 문제 없겠네. 대통령도 후내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안정을 찾고 예, 김건희 여사도 5년 동안 운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희한하게 그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천운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겁니다. 사주라는 것은 감이거든. 네. 이 사람 대통령 감 맞나?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됐어?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민심이 전심이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 인정 뭐 하는 분 한 20-30%, 안 하는 분 한 7-80% 있고 예.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에도 대외 활동보다 조용한 내조를 하라고 하는데도 나는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왕이면 원래 같으면 편인운이 오면 은둔하면서 내실을 좀 다져야 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예. 근데 이게 편관이 천극지충이 오면 바깥에서 외부적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만 안 놔둔다는 거든. 어떤 예.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수록 끊어쁘고 자기 내실을 다져가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님은 좋고 윤 대통령도 2년 뒤에 괜찮아지면 뭐 바깥에서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든 근데 자기 방식대로 쭉 가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 이렇게 보죠. 추론이 가능한데 추론해. 그 아마 이 김건희 여사 사주도 올해 내년에 내면에는 많이 깨닫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시끄러워요. 이게 내년 연초에 가야 좀 정리정돈되는 구조거든. 네. 사주 구조가.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으나 그렇게 정리 안 되고 계속 충돌이 있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주명리학상으로 김건희 여사는 5년 동안 괜찮고 대통령은 2년 뒤에는 괜찮은데 이런 사주명리학상으로 나오는 운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게 대통령이 하야도 할 수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그건 하는 있고 소리고. 하는 소리고 실제로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근데 한경은 5년간 예. 계속 외부 세력이 윤 대통령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좌우충이라 해갖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소위 명리학 용어로는 상관 경관운이라거든. 예. 나의 자아가 바깥의 자아하고 부딪히는 운이거든요. 예. 이 힘의 환경적 요소는. 예. 그래 해마다 운에서는 내년을 지나고 나면 2024년부터는 그 기운이 좀 회복이 된다는 게 해마다 운이 또 더 중요하거든. 대운도 네. 대운이지만. 그렇지만 5년간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대운이 그리 와버렸는데.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특별하게 그 상황이 생겨서 뭐 직을 수행 못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예. 이렇게 일단 정리를 예. 하고요.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자기 자아만 돼서 하부 조직 있잖아요. 지금 뭐 윤핵관이니 예. 뭐 이준석도 자기 어떤 부하잖아요. 예.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팔자 자체가 상관이 상관을 보고 상관을 뜯기 때문에 자체끼리 하부 조직끼리 부딪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윤 대통령 자체가. 그 어쨌든 뭐 고달픈 대통령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하부 조직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하면 역대 하부 조직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대통령이 하부 조직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지. 포용하고 이제 예. 수용하고 예. 다독거려야 되는데 이분이 그게 원래 좀 포용하는 이 토가 있어가지고 생각도 많고 포용하는 에너지는 있는데 또 이런 게 있거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쳐다보기도 안 해요. 예.
지금 쳐다보지도 뭐 않습니다.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의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하부 조직은 예. 다 줄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예. 지가 아니다 싶잖아요. 그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이준석은 혹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주나 이런 건 안 보셨습니까? 예, 뭐 많이 봤죠. 이준석에 아, 대해서 그래요? 칼럼도 쓰고 제가 그분은- 처음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6월 달인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당대표 됐죠. 예.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대구신문에 칼럼도 썼어요. 아, 예. 정말 이제 보수들 희망이 있구나. 예. 나는 뭐 대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대구에 지방 분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 대구라는 지역이. 나하고는 좀 나는 보수지만은 좀 개방적이거든요. 예. 뭐 경북이 태어나갖고 부산수도 잘하고 서울수도 잘하고 전국 다 다니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이준석이 딱 되니까 야 대구 TK 보수들도 정권 잡기 위해서 야 전략적 선택을 잘하네. 예. 젊은 사람을 그래 멋지게 썼지.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보면 안타까운 게 거력이 좀 작아. 예.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근데 가장 뛰어난 건 뭐냐? 전투력이 이거야. 그 안에 어떤 단어로 그렇게 예, 설명을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을충년이거든요. 소띠. 예. 그다음에 태어난 달이 김여월이에요. 예. 토끼달이 태어났어요. 예. 생일이 기사일이야. 예. 기사라는 것은 이제 좀 완벽주의자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강해요. 이제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제 시를 내가 경호시로 해가 항상 어디 칼럼 쓸 때도 경호시로 내가 추리했거든요. 저번에 예. 내가 추리했듯이 예. 맞을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사주를 보면 51만 8,400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통조림식으로 분류를 빨리 해버려야 되거든. 그게 이제 명리학에서 격국이론이라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평관격이란 말이에요. 평관격. 이준석 대표는. 예. 평관은 뭐냐? 권력 의지의 하신이랍니다. 이 평관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합니다. 게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권력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평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보통 군인, 정치, 검경, 그 공직자 중에서도 특수직 공직자 있잖아요. 네. 수사관이 된다든지, 형사가 된다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고집이 토가 또 이리 많아가지고 토가 세 개에다가 토가 고집이거든. 고집 센데다가 평관까지 또 고집이라는 성향이거든.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고기를 안 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지 목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는데 이제 이 평관이 단점이 있어. 고기를 숙이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안타까운 게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그 이야기 이제 보니까 2012년부터인가 운이 10년 대운이 좋더라고. 이 원래 봄에 논밭이거든요. 논밭에 막 자기 어떤 에너지를 분출하려고 막 이 토끼 다른 생명력이 좌우로 막 이게 엄청 강해 이 친구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 농사가 잘 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태양이 비춰줘야 돼. 그게 지 보호자거든, 윗사람. 예. 그 다음에 적당한 물이 있어야 돼. 노는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나무는 강하니까 있어, 권력. 근데 이 친구 권력 의지는 강한데 결정적 흠이 태양이 뜨지를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사주야. 예. 근데 암만 하바드 나오더라도 물이 없다는 것은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예, 예. 처신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목적의식은 강한데 물이 없다는 것은 여자와 재물 창고가 나타나지가 않아. 땅에 숨어 있더라고, 지하수물.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화해는 아예 안 됩니까? 이거는 뭐 상극입니까? 지금은 좀 쉽지 않다고 보죠. 쉽지 않다. 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면 지금도 아직까지 뭐 당하고 뭐 정면 승부를 하고 있고 매일 공격하고 뭐 오히려 본인은 신당을 안 만들겠지만 윤핵관들은 나가서 신당 만들더라도 내가 국민의힘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태양하고 물이 없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전반기 10년간은 내년까지는 태양과 물이 들어왔었어, 운에서. 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 황금기였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운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의례 대운으로. 그 이 말은 뭐냐? 평관 대운이래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국민의힘하고도 지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길게 보면 대통령 될 정도의 저 감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있습니까? 감이 감이 아닙니다. 기는 셉니다, 참. 예. 기는 센데 감은 아니라는 거지. 왜?
태양이 떠줘야 되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본인도 감은 아닌데 천운이 와서 또 됐다고 했는데 이준석 그런 천운도 안 온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년이 좋았거든요. 대운이. 예. 이게 40, 50대에 왔으면 네, 대권도 잡을 수 있지. 이 병자 대운이 왔으면.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일찍 와버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대운이.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 매우 많지만 다뤄야 될 분들이 좀 더 있어서 예, 예. 이준석 하여튼 대표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 해줘.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저 비판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행보를 보니까 나는 한 미리 예측했지. 네. 저 나중에 하극상 버린다 12월 달에 예. 뭐 해가 막 조회수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관이 있으면서도 이 시가 이 문제인기라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예.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나는 이제 도산이 이제 우리 철학 인문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걸음걸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만하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이 뭐냐면 자기 조직의 관리가 안 되면서 바깥에는 인기 끄는 팔자거든. 예. 왜 옛날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바깥에도 친구 동료들한테 이 선우면 인기 좋아. 집에 들어가면 독재자야. 집에 가면 살림살이 제대로 안 챙기면서 바깥에 친구들한테 인기 좋은 사람들. 딱 전형적인 사주가 이게 평관의 특징이에요. 그 너무 세게 치면 우리 그 아유. 시청자들이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지는데 아.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는 운이 들어와 있지만 길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거죠. 자기 스타일 좀 바뀌면 그래도 스타일을 또 바꾸면 되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방 안 바뀌고 자기 권력 의지를 계속 관철하려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마 그래서 다음 대운이 의례 대운은 평관에서 자기 정치적 목적에서 파란만장할 겁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50 넘어가면 또 50 새로운 넘으면 기회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준석 대표는 결혼을 빨리 해갖고 진짜 지혜를 좀 배워야 된다. 배우자를 만나면서 지혜를 배우거든. 우리 남자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결혼하고 나서 내주장하다 결혼하고 나서 현실을 눈을 뜨게 되고 하듯이 남자의 기운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뭐 저처럼 뭐 결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아직까지 눈 못 뜨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바람이 드렸고, 많을 겁니다. 예,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 대표 사주 명리로 보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뭐 감옥까지는 내가 말 못하겠지만은 예, 이재명 현 대표는 기가 진짜 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어우, 독립심이 더 강하지. 아, 얘는 나무가 뿌리를 내렸으니. 이준석과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고. 이준석보다는 훨씬 낫지. 아, 전략적인 머리가 훨씬 더 좋아. 왜냐면 네. 이재명이 물이 많거든. 예, 예. 이 전략적인 머리, 나쁘게 말하면 지혜롭다. 잔머리, 예, 예. 지혜도 순발이 좋다는 거지. 아니 말씀하실 때 왜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잔머리를 합니까? 그냥 지혜가 많다 이렇게 해주시죠. 지혜지만은 그게 나쁘게 잔머리 아니 말하면 혹시 그 잔머리. 편견이 좀 그게 사주에 편인이 많으니까. 아, 꾀가 많다. 예. 한동훈도 편인이 있는데 예. 편인이 너무 많이 걸쳐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돌리쁘면 예. 장기로 갚는다는 거죠. 예. 그나마 이재명 대표는 운이 40대부터 엄청난 좋은 운이 와 있더라고. 언제까지 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한 말년까지 57 와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인생의 정점이 히든 가장 위기가 내년에 올 거예요. 어떤 걸로 옵니까? 예를 들면 그 수사 말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속세를 벗어날 정도이지. 그래요. 나는 편인 대운 때 편인 운이 오면 속세를 벗어날 정도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당 대표를 못 지겠다는 말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묘년 토끼띠에 갑자월 지달이 태어나가지고 을류일이 태어났거든. 시가 이제 자기 말에 가면 개미시 아니면 갑신시인데 나는 갑신보다는 개미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예, 예. 시에 그나마 재물 창고에 그 여자가 있더라고. 네. 그런데 이 생일이 을류일주란 것은 겨울에 인동초 같은 나무가 뿌리를 들판에 강하게 들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네. 예. 또 전략적인 머리도 좋고 기획과 아이디어 시대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생일이 이제 유래가 그 평관의 권력 의지가 대단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의 연월 일시 중에 생일이 평관인 사람 권력 의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사주에 물이 많은데 개묘라는 글자가 물하고 나무기 때문에 물이랑 옷자면 자기가 가다가 끊기는 맛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관직 자리가 묘유충으로 깨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내년은 인생에서 엄청난 쓴맛과 고비가 올 수 있는 단계. 그 2023년에 24년 갑진년도 그렇고 그 고비를 넘으면 또 25년부터 운이 좋더라고.
그럼 2025년 같으면 2026년 25, 26, 예. 27 그러면 이제 차기 겨울에 대통령- 나무가 예. 태양을 보더라고. 꽃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23년, 24년을 넘긴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은 이제 내년 후내년의 위기를 넘기면 자기 대권에 훨씬 가까이 갈 수 훨씬 있다. 엄청 가깝죠. 운도 괜찮고. 운도 괜찮고. 우리가 명리적으로 봤을 때. 예. 왜냐하면 겨울에 나무가 꽃을 펴야 되는데 어떨 때가 좋으냐면 뱀띠, 말띠, 양띠해가 좋은데 예. 25, 26, 27이거든요. 3년이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내년 고비를 넘기겠느냐 이게. 그 뭐, 고비가 참 그 쉽지가 말씀은 않은데. 이재명 대표가 내년 고비만 잘 넘기면 자기 대권에 이제 탄탄대로를 달릴 탄탄대로.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 해석하고요. 보죠. 김혜경 여사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의 사주는 여기 아쉬운 게 아까 김건희 여사 같은 사주는 이제 상담 손님 중에 예. 나는 놀랐는데 예. 아니 김건희 여사 사주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몇 명이 왔어요. 나를 예. 소개시켜 주겠다고 뭐 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럼 혹시 이제 김건희 여사 사주를 아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내면 뭐 이 정권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는 분들입니까? 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 측근들이 여러 명이 나한테 그 예. 사주를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또 방송 타다 보니까 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예. 뭐 스님 같은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연결시킨 사람이라 내가 유교수를 삼 소개시키러 왔다는 사람도 있고 예. 나 잘 안 믿거든요. 예. 그 믿지 마세요. 제가 예. 봐도 믿어서는 그래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김혜경 여사님 말씀 김혜경 여사 사주는 이제 시중에 있는 거는 뭐 나무 위키에 나온 건 아니고 예. 내가 그 SNS 하는 거를 쭉 보면서 내가 찾아냈거든요. 예. 그 시중에 나온 거 생일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병오년 정유월 병자일에 태어났더라고. 예. 그러면 뭐냐? 지금 요즘 같은 시절이죠. 지금 추석 때 예. 6월. 그러니까 백로가 지난 오곡백과 집안이 돈 좀 있는 집안이더라고. 이 정재문 정관절 남편을 받드는 사주는 맞아. 근데 이분이 또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하고 관계가 이 충을 맞았더라고. 배우자 자리가 깨져 있어.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김혜경 여사 사주를 봤을 때 내년에도 배우자 궁이 관인데 이분은 이제 배우자를 받드는 성격이 배우자 자리에 정관이 있으면 배우자를 무조건 받들게 돼 있거든요. 예. 팔자가 그래. 김혜경 여사는 받들게 돼 있어. 근데 아까 김건희 여사는 100% 받드는 성격은 아니야. 자기 자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 김혜경 여사는 남편을 내조할 수 있는 팔자야. 근데 문제는 내년에 토끼가 오면 이 병자일주는 배우자 궁이 자묘형이라 해갖고 스트러글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김혜경 여사 사주를 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사주를 봐도 그렇고 이 두 가정에 내년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비가 온다는 거죠. 고비가 온다.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파열음이 생겨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금 당 대표가 한 2년 정도 거치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 테고 또 이쪽에서 보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사주는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사주는 이제 사주 공식이 딱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고전을 보면 예, 텍스트에 딱 맞는 사주예요. 예, 그 한동훈 장관의 사주는 개축년 소띠거든요. 73년생. 달이 이제 청명이 지난 봄에 태어났더라고. 병진월이라고. 그다음에 생일이 을해일이야.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 둘 다 을목이야. 을목. 요즘에는 있잖아요. 현대 사회는 옛날에는 을목이 남자라서 별로거든요. 열이고. 예. 근데 요즘에 또 자본주의 시대고 생존 경제 시대다 보니 을목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안철수도 특징이 을목. 어떤 겁니까? 을목 정치는? 간목하고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뻣뻣하고 추미애나 예. 김두관 예, 예, 간목이거든. 금강송 같고 여장부나 예. 대장부 같고 예. 을목은 현실성이 있거든. 아기자기한 나무. 그렇지. 아기자기한 나머지 꼭가가. 그러니까 상황이 뭐 지금같이 흰남노 같은 태풍이 불면 죽을지도 않은 거야. 상황에 따라서. 예. 죽었다 안 죽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탁월한 게 을목이에요. 문재인도 을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이재명, 안철수, 한동훈. 한동훈. 그다 한동훈 장관도 생명이 강한 을목이야.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 좋은 게
을목이나 나무는 간목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불을 봐야 돼. 네. 그렇잖아. 나무가 꽃을 피워야 남이 과실수가 되고 따먹잖아요. 불이라는 게 이제 햇빛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태양이 딱 들어가 있는데 어느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총명한 게 그게 목화상과이라거든. 예. 대단히 뛰어나.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후보까지는 되더라도 나는 대권까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릇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이제 책사형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은 보수형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원장님이 보셨던 명리학상 자기 대권까지 갈 만한 사람이 누구로 지금 그런 그래서 제가 저 사실은 좀 뭐 오늘도 우리 전 대표님 그런 쪽이 많이 아시니까 생일만 딱 갖고 오면 되는데 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아는 사람들이고 예. 뭐 한동훈 장관도 입수했고 윤 대통령도 입수했지만은 직접 물은 거는 그 오세훈 네. 시장이라든지 또 누가 있죠? 뭐 홍준표 대표도 뭐 예전에 올해까지 김종인 위원장님도 보고 하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거는 내가 확실히 갖고 있지. 예.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운이 끝났어요. 예, 예. 내가 한번 칼럼까지 썼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 대구신문에 원래 운이 어둠이 시작됐다 해요. 예. 그래 바로 비대위원장 뭐야 저 선관 총대위원장 그만뒀잖아. 한번 미리 예측했지. 그 생일 정도까지 알면 충분히 자기의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 생일만 알아도 내가 알수 정확한 생일. 그 대신. 그럼 민주당 쪽에는 이재명 그 대표 외에도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는 뭐 이낙연 전 이낙연 대표 씨도 이런 분은 그때 봤죠. 근데 이낙연 대표는 너무 꼼꼼하더라고. 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치 계산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정치는요. 그냥 막 파이터 기질 있고 약간 뭐랄까 막 세몰이니까 약간 능글능글하고 유방같이 그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냥 저 뭐 단답형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좋겠습니까? 어떤 유형의 인물? 저는 뭐 역사하고 법학하고 했지만 특히 근현대사를 많이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이 지금 현실이 나 별로 안 좋거든요. 여야를 보면 똑같다고 극한 대립이에요. 예. 우리 조선후기에 뭐 당쟁 때문에 막 노론이 잡고 남인이 잡고 소론이 잡으면 막 권력 빼면 완전히 뭐 적폐청산식으로 기양 다 보내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 전국사도 좌우 대립이 심했잖아요. 뭐 구한말도 마찬가지였고. 구한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예. 지금 막 거의 그 며칠 전에 이재명 그 카드 진짜 전쟁같이 생각하더라고. 서로 여야란 게 이 날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유형이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사주를 보면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통합이면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렇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사주를 내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내가 이 문명의 정치를 예. 썼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정치력도 뛰어나고 김영삼 대통령은 통이 큰 사주야. 예. 진술중미, 제왕격이라 하거든요. 뭐 용광로에 다 넣어서 다 잡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동무문 예. 머리는 뛰어나지 않지만 이 그릇이 커갖고 다 잡아 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 나는 그런 대통령이 한번 나오기를 바라요. 예. 그런 사람이 현재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현재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고르면 그래도 보수정당 후보 또 뭐 진보정당 후보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 키워가지고 2027년부터 나는 지금 좌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둑이라 항상 내가 이야기했거든. 역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예. 다음 대통령은 하합형이 나와야 되거든. 시대 정신이.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다음에 이제 칼럼 앞 쓰고 싶은 게 여야 후보 한 5명 정도씩 10명 그 사주를 정확히 가오면 예. 이분이야말로 대통령이 됐는데 갖고. 근데 그 전에는 대세상으로 감은 아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으니까 될 것이다 했고 감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감. 예. 감. 자, 감을 찾아보자. 그렇지. 이렇게 지금 감을 찾아봐야 돼요. 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은 감이 아닌데 운이 좋아서 특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변화가 심한 시대는 예. 잠시 일시적으로 인기 끌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옛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은 한번 어릴 때부터 정치 수업을 받고 자라왔죠. 예. 초선, 재선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무수한 체험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갑자기 돼버린 거야. 갑자기 밀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이 있는 분을 찾기도 하고 또 감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키워야죠. 또 우리가 또 만들어야죠. 해야 될 이제 과제다 이런 한번 합시다, 말씀을 진짜로. 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스픽스에 처음 나오셔서 이번에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스픽스 보시니까. 뭐 저는 뭐 옛날에 그 뭐 몇 개 유튜브 나가다가 이제 신문사 뭐 대구 매일신문하고 아시아투데이 예. 나가보고 뭐 대구의 와장창도 나가보고 나머지 별로 송국권의 혼술도 좀 몇 개로 나가다가 저번에 그 총선 때 반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조회수는 한 50만 원 왔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충격 많이 받아갖고 예. 요즘 안 부르던데 여기 오니까 좌우를 넘나들면서 예. 내가 들어오기 전에 봤거든요. 예. 이 스펙트럼이 진짜 넓대요 좌우가. 예. 예? 오시는 분이 저쪽에 조은진 대표도 오고 말이야. 이쪽에 또 저쪽에 김종대 뭐전 김종대 정의당 씨도 의원도 정의당 오시고. 예. 오시고. 그게 좋아요. 다양하게. 결국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픽스는 좀 중심을 가지고 좌우를 넓게 이렇게 그 좀 이제 그 소통하도록 해서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넓혀주는 것이 언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취진 좋네. 그래서 이제 혁신, 참 좋습니다. 균형, 정의 뭐 이런 것들 내세우고 있는데 음. 기회 되시면 다음에 한 번씩 나오셔서 예. 해주시고 또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자신은 자신의 좀 사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간혹 불러서 요청드리고 즉석에서 또 답변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들을 좀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답을 좀 주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큰 소리로 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예, 내가 워낙 바빠가고 솔직히 그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호황기인데 예. 연말까지 이야기 다 잡혀가지고 예. 사실 여기도 지금 큰 시간 내서 온 거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막 뭐잘 알고 저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아시아투데이 오라는 것도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이거 또 보면 또 난리 날 거야. 예, 뭐 그래도 뭐 또 국민을 위해서 또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시면 예. 원래 또 공적 활동 좋아하시고 예, 그런 거 있으니까 내가 잘 활용하기 사실은 바라겠습니다. 지방 분권 운동 했지만은 공동 대표도 되고 있을 때 예, 매년 예. 했지만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이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방이 살아야. 그런 이제 소신을 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유동학 원장님 통해서 사주명리학 인문 또 명리학자로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큼 잘 골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것이 아예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고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또 자연의 원리, 사람이 사는 또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줄기 안에서 또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유동호 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